안녕하십니까. 경기 해양레저 인력 양성센터 강사 유삼입니다. 자, 오늘 저희 경기 해양레저 인력 양성센터의 교육과정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좀 제목은 취업 및 창업을 위한 고마력 선회기 및 스턴드라이브 교육과정 소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린 업체를 창업하기 위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기술 수준이 있어야 되는지 관련해 가지고 간략하게 교육과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현재 해상 엔진의 이용 변화 추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보트쇼에 보시면은 지금 나와 있는 보트들에 설치된 엔진들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이 선내기 엔진입니다. 선내기 엔진이고 선내기 엔진을 장착한 보트가 몇 대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결국은 선내기의 사용 빈도가 굉장히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규 보트 같은 경우에도 선내기를 설치해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자, 왼쪽이 이제 선내기를 설치한 스턴드라이브 추진 시스템을 가진 보트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이 선내기를 장착한 보트입니다. 근데 선내기가 지금 300마력 2대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엔진을 보시면은 지금 선내기를 설치하는 그 보트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보실 게 기존의 어선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이제 선내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추세를 보시면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기존에는 선내기 엔진을 설치한 어선이었는데 선내기 엔진을 교체 시기가 되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선내기 엔진을 떼내고 선내기를 선 위에 이렇게 장착하는 경우가 많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내기를 설치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관리의 편리성입니다. 관리의 편리성. 그래서 어선에도 많이 선내기가 지금 보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선내기 추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고마력 추세입니다. 그래서 레저보트에도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그 다음에 어선에도 큰 어선에도 지금 좀 이제 많이 들어가는 추세로 바뀌고 있는데 고마력 선내기가 많이 보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왼쪽에 야마 425마력 3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마력수로 따지면 1275마력입니다. 근데 만약에 선내기를 1275마력 선내기를 설치한다면은 이 보트에 지금 낚시보트인데 낚시보트에 지금 이 중앙부의 콘솔과 보트 내부 부분을 거의 차지할 겁니다. 거의 차지할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이 공간 활용성이 완전히 보트의 공간 활용성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내기를 많이 찾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세 가지 사진들이 지금 마이애미 보트쇼에 나와 있던 선내기 이제 보트들 지금 사진들입니다. 중간 걸 보시면 머큐리 600마력 4대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머큐리 600마력 4대면은 2400마력입니다. 그 다음에 자, 맨 밑에 보시면은 세븐마린에 627마력 엔진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낚시보트인데 2508마력의 선내기가 설치된다면은 여기에 실질적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마력 선내기들이 많이 레저보트에 장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내기에 가서는 한 가지 주안점을 둘 게 추진 시스템입니다. 선내기 엔진을 사용하는 경우에 추진 시스템에 기존에는 축계 방식의 추진 시스템을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 현재는 스턴드라이브 방식의 추진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추세가 지금 단 몇 년 안에 진행되어 오는 게 아니라 거의 한 10년 전부터 쭉 지금 갈수록 더 이제 많이 보급되는 단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살펴보시면은 선내기보다 선내기를 사용하는 빈도수가 증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선 등에서도 교체할 때 선내기를 장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내기에서도 고마력 선내기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내기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추진 시스템에 변화가 있는데 축계 방식에서 스턴 드라이브 방식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간단히 요약해서 보시면은 선내기 사용이 증가하고 선내기 중에서도 고마력 선내기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선내기에서는 스턴 드라이브의 추진 시스템이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저희가 마린 해상 엔진 관련 창업이나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이제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결국은 선내기는 고마력 선내기까지 취급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선내기 같은 경우는 기존 선내기 엔진뿐만 아니라 스턴 드라이브 추진 시스템까지 정비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살펴보시면은 고마력 선내기는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200마력 이상의 선내기를 정비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또 핵심적인 게 지금 현재 엔진 시스템들이 옛날에 기계식 시스템에서 지금 다 전자식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게 또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육에 주안점을 두는 또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전자식 시스템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또 포인트를 둘 겁니다. 그다음에 선내기 같은 경우도 기존의 저마력이나 중마력, 고마력 선내기 엔진뿐만 아니라 스턴 드라이브나 제트 이제 그런 드라이브 방식의 추진 시스템도 에 대한 정비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내기도 똑같이 전자식 시스템이 요즘은 나오는 거는 다 전자식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교육과정은 해상 엔진 테크니션 교육과정 해가지고 초급 기술자 과정 위주로 교육과정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선내기 같은 경우는 마리나 선박 선내기 정비사 실무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선내기는 선내기 정비사 실무 과정, 그 다음에 FRP 선체 같은 경우는 FRP 선체 정비사 실무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지금 해상 엔진 변화 추이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부터 중급 과정으로 해서 고마력 선내기 정비 테크니션 과정을 지금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턴 드라이브 정비 전문가 과정도 지금 6월 달부터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 교육과 기존 마리나 선박 정비사, 선내기 정비사 초급 기술자 과정의 교육과 고마력 선내기 정비 테크니션 과정의 차이점을 보시면은 기존에는 선내기 해상 엔진의 이해, 선내기 시스템 이해, 그 다음에 2스트로크, 4스트로크 선내기 실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취급한 엔진이 도하츠 2스트로크 엔진 30마력과 그 다음에 혼다 60마력 전자식 엔진 가지고 이제 교육을 진행했는데, 고마력 선내기 정비 테크니션 과정 같은 경우는 고마력 선내기를 가지고 고마력 선내기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고마력 선내기의 분해 및 조립 실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유지 관리와 그 다음에 고장 진단입니다. 진단에 대해서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교육 내용을 보시면은 고마력 선내기 시스템에 대한 이해에서는 저희가 스즈키 250마력을 주 메인 엔진으로 사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 머큐리 300마력이나 혼다 200마력 엔진을 보조 엔진으로 사용해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엔진 컨트롤 시스템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일렉트리컬 전기 시스템에 대한 이해에 어떻게 보면 전에보다 더 중점을 둬서, 그러니까 초급 기술자 과정보다 더 중점을 둬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파워 유닛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저희가 분해 실습하면서 이제 주 시스템 분해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진에 있어서 부속 시스템들이 있는데, 부속 시스템들이 이제 저마력과
혼다 60마력과 스즈키 250마력을 비교해 보면 거의 시스템은 비슷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들어가는 부품들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좀 더 정밀하게 제어하고 하다 보니까 부품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각각의 시스템에 있어서의 어떻게 달라지고 그 시스템의 각 부품들이 어떤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왜냐하면 단기간에 수업 중에 전체적인 스즈키 250마력을 주 메인 엔진으로 사용하지만 이제 머큐리 300마력이나 혼다 200마력 엔진은 실질적으로 분해 조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스즈키 250마력과의 차이점들, 그 다음에 부품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이제 작동 시스템 이해에 들어가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엔진 컨트롤 모듈입니다. ECM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ECM 자체의 프로그램까지는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ECM의 작동 원리가 결국은 ECM이 어떤 센서에 정보를 받고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에 어떻게 출력 신호를 주는지, 그 다음에 그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점화 시스템, 그 다음에 일렉트로닉 전자식 연료 분사 시스템에서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마력으로 갈수록 특이한 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멀티 스테이지 인덱스인데 흡기 시스템입니다. 흡기 시스템인데 흡입 효율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마력 엔진하고의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기 시스템의 차이점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밀하게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베어리애블 밸브 타이밍인데, 자, 이제 왜냐면은 이 타이밍이 고마력으로 갈수록 결국은 제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밸브 타이밍을 어떻게 제어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세세하게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센서들, 각종 센서들이 ECM에 어떤 신호를 주는지에 대해서도 볼 겁니다. 근데 저희가 교육하면서 이 지금 시스템 분석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는데 저희가 이제 분해 및 조립을 합니다. 교육 과정에서 분해 및 조립을 하는데 분해 후에 각종 시스템 분석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시스템 분석하고 조립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본적인 분해해서 조립했기 때문에 제대로 조립이 되어 있는지 작동 테스트를 통해서 작동 상태를 확인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이 엔진 분해 및 조립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진 유지 관리나 진단기 사용법, 그리고 중요한 게 트러블 슈팅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트러블 슈팅입니다. 트러블 슈팅. 그래서 트러블 슈팅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트러블 슈팅을 진행할 건지 이 흐름에 대해서 쭉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이제 사용하는 교부제로는 교육 설비를 보시면 마리나 선박 선회기 정비사에서는 혼다 60마력이 메인 엔진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투스트로크 엔진인 도하체 15마력과 30마력을 사용했었는데 고마력 선회기 정비 테크니션 과정에서는 스즈키 250마력 4대를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4대를 가지고 진행하는데 이제 팀별로 저희가 팀을 꾸려서 이제 교육 과정을 진행하는데 이제 팀당 보통 4명 이내의 인원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면 교육의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엔진 한 대당 4명 이하로 해서 팀을 꾸려서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머큐리 이제 300마력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보조 엔진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진행 예시를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왜냐면은 엔진을 분해 조립하고 시스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이론적인 베이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한 이해 관련 이론 교육을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엔진 분해를 팀별로 진행합니다. 4명 이내의 인원, 팀으로 구성된 인원으로 해서 엔진 분해를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분해 후에는
분해 후에는 저희가 시스템 파악에 들어갑니다. 시스템에 왜냐하면 각종 부속 시스템이나 그 다음에 엔진 본체에 대한 시스템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파악을 하셔야지만이 나중에 실질적인 현장에 갔을 때 그 현장에서 분해 조립해서 하실 때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겼는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파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시스템 파악할 때 아니면 그 다음에 분해하거나 조립할 때 사용하는 게 이제 매뉴얼 위주의 교육을 진행합니다. 왜냐하면은 매뉴얼을 볼 수 있고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뉴얼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팀별로 매뉴얼 위주의 스터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점검 인스펙션도 진행합니다. 그래서 각종 이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전기 부품들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실질적으로 쭉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 파악과 점검이 끝나면은 다시 엔진 조립을 하고 그러고 나서 조립 후에 작동 테스트를 진행하는 순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턴 드라이브 정비 전문가 과정인데 스턴 드라이브 정비 전문가 과정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앞에 교육 과정의 진행 방식은 똑같은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스턴 드라이브는 스턴 드라이브의 이해, 정비 및 점검 방법, 그 다음에 고장 및 조치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 내용을 보시면은 교육 내용의 핵심은 실질적으로 스턴 드라이브의 구조 및 작동 원리, 그 다음에 탈부착 방법, 그 다음에 프로펠러의 이해와 선정. 그러고 나서 이제 정비 실습에 들어가게 되면은 분해 조립 및 시스템 파악 점검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교육 그 과정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교육 진행하는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분해하고 시스템 파악하고 조립하고 그 다음에 점검합니다.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이제 고장 사례나 조치 방법, 진단에 대해서 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스턴 드라이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스턴 드라이브 교육 설비는 브라보 머큐리에서 나오는 브라보 2와 브라보 3 스턴 드라이브와 그 다음에 볼보의 스턴 드라이브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의 진행은 영국 사우스 데본 칼리지에서 마린 테크니션 전문 강사 교육을 받은 강사와 그 다음에 미국 ABIC에서 마린 테크니션 자격을 보유한 강사가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경기 해양레저 인력 양성센터는 현재 그러니까 변화하는 엔진 사용 변화에 발맞춰서 지속적으로 교육 과정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과정들이 여러분들의 새로운 도전에 큰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